될 절대절명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에 교육위기 토론회 첫 번째에 이어서 교육위기 대응 교육토론회 두 번째로 팬데믹 교육과정 토론회를 준비했고요. 이제 동지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동지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진보교육연구소와 그다음 교육노동운동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 교차사가 맞나요? 틀렸나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희망이나 전망이나 이게 팬데믹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오늘 이 공동으로 이 토론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두 대표님의 인사말 듣고 다음에는 여기 또 어디서 오셨는지 우리 참가자들도 잠깐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보교육연구소 천보선 연구소장님 인사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토론회를 용감하게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의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교차사 대표를 맡고 계신 김희경 선생님의 또 짧은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들 비 오는 날 멀리서도 와주시고 멀리 전북에서, 경기에서, 충북에서 함께 참여해 주신 동지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상담센터나 위센터를 찾는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위기감을 많이 느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교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또 제안을 해야 될지 현장에 있는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진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전망을 세워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와주고 계신데요. 조금 이따 서로 소개하며 다 같이 박수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늦게 오신 스님들 여기 자리 있는데 지금 카메라 앞이라서 지금 일부러 지금 피하려고 하시는데 좋은 자리 남겨놨습니다. 김밥 받으시고 얼른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인사말을 하셨고요. 그래도 우리가 토론이니까 우리 어느 지역에서 오신 누구신지 잠깐 인사말 하고 사족을 다는 말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림식 진행하고 있는 저는 충북에서 올라왔습니다. 안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죠. 박수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함께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누구신지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는 안 돌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네. 그냥 크게 얘기하시죠. 서울 초등교사 황진우입니다. 네, 다시 이어서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자리 좀 해주세요. 저희 빨빨만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박영수입니다. 네, 서울 임정훈입니다. 충북 문태주입니다. 네, 대전 김정혜입니다. 네, 서울 이율재입니다. 서울 조남규입니다. 경기의 김경엽입니다. 서울 홍대선입니다. 서울 이날입니다. 네, 서울 박준보입니다. 네, 서울 손지희라고 합니다. 네, 아유 우리 늦게 오신 분 두 분도 인사부터 먼저 해주세요. 자, 네. 서울 박연정입니다. 다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 격려에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늦은 시간이지만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멋지고 알찬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자장은 김미경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김미경 대표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현장에서 참여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김밥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맛있는 김밥 그 개수도 부족할 것 같이 지금 현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주제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0년 상반기에 여러분은 비대면 교육이라는 초유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여러 가지 감염병 시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2학기 때도 이 고민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지 조금은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1차 토론회 발달 위기를 고민하는 1차 토론회 이후에 팬데믹 교육과정이라는 명명을 통해서 교육학자나 교육 현장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공공교육에 대한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이 자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상체제로서 학교교육 운영의 원칙과 방향, 발제를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소장님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진지한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료집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은 미리 시청하신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자료집을 배포하였습니다. 그 자료집을 보시면서 같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의 이제 제목이 팬데믹 교육과정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비상적 상황 속에서 그런 비상적 상황에 조응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교육과정을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대응 방식이 팬데믹 상황에 조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함께 처음에 이제 기대와 달리 팬데믹 상황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 감염병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요새 이제 백신을 이제 그 패스트트랙 그래갖고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개발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해서 개발이 되더라도 아무리 빨리 개발이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나 돼서야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상당 정도의 이제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 이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학교 역시 최소한 앞으로도 2개 학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라면 2개 학기, 내년 말 이상으로 진행된다라면은 앞으로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팬데믹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렇게 할 거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답은, 저의 대답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육적으로 온당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상반기 그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비상사태 속에서 평소에 하려던 거를 다 하려는 방식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버리고, 요새 말이 등교지 문의만 등교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혹은 격주나 3주 간격으로 나오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이 아까운 등교 기간 때는 시험을 본다든지 수행평가를 하다든지, 그러니까 생기부 기록사항을 채우기 활동으로
채워지는 아주 기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게 결국 수업, 이제 교수학습인데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됨으로써 이 온라인 수업에 갖는 이제 근본적 한계 문제 때문에 발달의 격차, 발달 결손과 격차라고 하는 이제 그 근본 교육적 문제들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새 뭐 기사들이 다 나왔는데 다 아시겠지만 시험 봤는데 중간층이 싹 없어지는 시험 문제를 쉽게 내매도 이제 그런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상반기에 진행된 이제 그 문제만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교육적 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이 더 진행된다 할 때 이거는 정말로 차원을 달리하는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달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아시다시피 이 일종의 이제 1년의 이제 연속적 과정이죠. 지금 현재 발달이 다 이후의 발달의 토대가 되고 또 이후의 발달이 그 다음 발달의 토대가 되는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죠. 현재 교육과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그 다음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후의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근데 이 기간이 이런 이제 공백과 결손이 생긴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양적으로 이 결손과 격차가 커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1년에 이제 발달 과정을 보면은 회복할 수 없는 공백과 결손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거는 수많은 이제 아동과 청소년이 삶과 연관된 발달 과정에 엄청난 공백과 결손이 생기는 걸 의미하고 사회적으로도 13개에서 14개의 연령대에 이르는 전 어떤 세대가 엄청난 이제 문화적 교육적 공백을 겪고 나고 이것은 이후에도 사회적인 어떤 엄청난 영향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팬데믹 교육과정 지금 같은 방식을 전환해서 팬데믹 교육과정을 수립하자는 이제 취지고요. 취지의 핵심은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비상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중심으로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면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학교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대면적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꾸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팬데믹 교육 과정을 구상을 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집 10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팬데믹 상황이 그 자체가 엄청난 교육 환경의 변화, 교육 조건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을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기는 학교를 폐쇄하는 시기하고 등교하는 시기가 번갈아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를 폐쇄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등교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틀을 구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학교 폐쇄가 자주 있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학기를 종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의 여유를 갖고 팬데믹 시기에 속도에 연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등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 안정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활동하고는 일종의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활동을 많이 하고 할수록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할수록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규모라든지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균형점, 현실적 균형점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팬데믹 상황 자체가 이 교육 환경이다. 우리가 제약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건지, 이 속에서 제기되는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볼 건지를 교육과정 속에 이제 녹아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제 팬데믹 교육 과정을 이제 구체적인 이제 것들을 이제 구상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이 팬데믹 시기에 이제 팬데믹 시기 이제 교육 과정의 핵심적 과제를 뭘로 볼 거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게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최대한 제대로 하자라는 건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제 각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정하기 마련이겠지만, 기본적인 기준을 뭘로 삼을 까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교육과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후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 이제 그래야 이 그 교육과정을 우리가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 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계속해서 이제 교육과정 밟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적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그 과제와 이제 조건을 고려하면서 팬데믹 시기 학교 교육의 운영 원칙과 방향을 몇 가지 좀 잡아봤습니다. 11쪽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안전하고 등교하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전에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등교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이거 헷갈릴 상황 때는. 그리고 이제 등교할 때는 제대로 수업하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학교 교육 과정은 대면적인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이걸 기본으로 수행을 하고, 학교가 폐쇄될 때는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학습 지원 체제, 예습이나 복습을 한다든지 이런 학습 지원 체제 개념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 등교 수업을 할 때 안정성하고 교육 활동은 어느 정도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습 집단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팬데믹 교육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용을 구성할 때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핵심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다섯 번째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팬데믹 교육 과정 운영하다 보면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학교 폐쇄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학기 시작이라고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기계적으로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건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때의 이제 활동하고 평가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상당히 학교와 교사들한테 내용적 자율성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평가 방식이나 평가 기준 모든 부분들이 자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별도의, 특히 이제 대입 같은 경우 별도의 이 시기를 겪는 학생들이 전형을 할 때 별도의 전형이 따로 마련돼야 된다. 이 시기 때는 기존에 어떤 입시 자료를 산출할 수도 없고 또 산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억지로 이 입시 자료를 산출할 때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고 거의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자료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선발 방식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방향성 속에서 이후에 이제 급별 이제 논의가 이제 제안이 될 텐데요. 세 번째는 비슷하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문제 제기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교육부가 금방 받을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랬을 때 교육부가 이 팬데믹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로 수용해서 당장 2학기 때부터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따 종합 토론 때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도 여러 가지 쌍방향 수업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서 또 정치권에서는 원격 학습을 법제화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뭘 요구하면 참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지만 이 시절에 뭔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편성 자율운영권을 학교나 교사에게 다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런 제안도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급별 교육과정 발제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팬데믹 초등교육과정 제안을 박진보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초등교육과정에 대해서 만나게 말씀드린 저희 박진보입니다. 자, 마스크 벗고 할게요. 일단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한 학교를 우선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고 실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팬데믹 교육과정을 또 운영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그 제가 나름대로 그 생각에 단기 대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대응, 장기 대응으로 보는데, 단기 대응은 당장 이제 우리 1학기 때 거쳐 지나가고 2학기 때 가는 형태고요. 중기 대응은 이제 2학기 이제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2021년도, 그 다음에 장기 대응은 2022년도 이후까지 봐야 되는데, 저는 코로나19가 저희가 그 완전히 종식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상징하는 이제 저희 코로나19를 상징하는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형태는 2022년도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양산 체제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맞아서 효과를 보려면은, 만약에 그게 빨리 되면 저도 좋아요. 근데 저도 그걸 바라고 있지만, 만약에 백신을 양산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작용으로 만약에 한 20-30명이 갑자기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중단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기를 바라는데요.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가지고 손해날 거는 전혀 없어요.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안 만들었을 때는 저희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형태의 그 재정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교육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아껴서는 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시나리오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장기적 시나리오라는 것은 2022년 이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단기 대응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밀폐, 밀집, 밀접한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되는데요. 밀폐되어 있는 거는 제 대표적으로 냉난방 얘기 말씀드리면, 냉난방 같은 경우는 그 냉난방 다 틀어놓고 창문 좀 열어놓으면 돼요.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주 열어놓으면 돼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다른 걸 뭘 얘기하자면요. 물론 환경 문제도 유발한다는 거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재정 문제거든요. 돈 문제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는 밀폐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열어놔야 되고요. 근데 밀집은 소인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학생 수를 감축한 형태로 지금 해야 된다는 게 참 어렵고요. 근데 저희가 답이 안 나오는 게 밀접이더라고요. 학교에서 밀접하지 않게 수업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제가 생각에는 이거는 밀접하지 않게 수업하는 거는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선생님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방역을 신경 쓰면서 최대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개발해 주셔야 된다는 게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게 100% 대체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중기적으로 보면 시급하게 저희 교육과정에 대한 융통성, 앞에서 이제 천보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교육과정에 대한 융통성을 빨리 개정을 해가지고 법과 훈련 같은 걸 개정을 해서 이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거대학급, 과밀학급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요.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이것만큼 놓치면 안 된다는 게 학교 설계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가지고 2022년도부터 새로 신설하는 학교는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그다음에 환경 재앙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중기하고 장기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과밀 거대 학급을 줄이는 어떤 구조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교사 선발이 빨리 시급하게 정규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중기 과정. 만약 2021년도 상반기에 지금 필요로 하는 교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고시하고 임용고사를 대응을 해야지만 2021년도 교사 수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학교 방역 이제 시스템의 현재 있는 문제로는요. 학교 방역 대책 회의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방역 전문가는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시도교육청에. 방역 전문가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학교에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할 사람이 그 회의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방역 전문가와 현실적으로 우리 수업할 때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걸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는 선생님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회의 체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거를 서울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전달할 통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다시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정돼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또 한 가지 과학적 방역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유임을 나눠주시잖아요. 그 학습지 나눠주시잖아요. 학습지 나눠줄 때 어떻게 그 학습지 종이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되는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과학적으로 실험한 적이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실험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영역이에요. 한 교실에 최대한 몇 명까지 있고 몇 명 넘어가면 진짜 급격하게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과학적 검증은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가지고서 선생님들한테 이건 안전합니다. 이건 몇 %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전부 부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설 안전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지금 그 감염될 위한 가능성이 높은 거를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옆반 아이하고 같이 화장실 갔다 거기서 손잡고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단기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가 안전 시스템 안전 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안전 학교가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안전 인력이 배치됐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의 반도 안 들어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고 10분 되더라도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화장실 밀집도로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형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몇 시간 배치돼 있고 화장실마다 배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팬데믹 초등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얘기 말씀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저희 1학기 때 시간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1학기 때는 온라인 수업으로 했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죠. 큰 문제점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잘 대응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놀랐고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저희 나라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열과 성을 다해서 또 능력을 가지고서 발휘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저희끼리라도 한번 꼭 나눠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이런 뭐 휴대폰이나 뭐 인프라가 돼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교육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직 부족하시지만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참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그 시나리오에서 2차 대유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2차 대유행은 이제 시나리오별로 2차 대유행이 반드시 온다. 확률이 제일 높고요. 대규모는 아닌데 갑자기 지역사회 감염이 10명에서 50명 사이에 계속 늘어났다 줄었다 지지부진하게 지금처럼 된다. 그다음에 방역에 성공해서 거의 뭐 지역사회 감염이 10명 미만으로 지금 뉴질랜드라든지 핀란드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뭐 맨 마지막 시나리오는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검토할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수업하면 되니까.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유행이 왔을 때는
실제로 저희가 아까 원칙에서 교육과정보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휴교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휴교에 들어갔을 때는 온라인 수업 형태로 하는데 수업 일수는 과감하게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2차 대유행 왔을 때는 학교가 한 번 문 닫으면 4주는 가야 됩니다. 폭발적으로 발생한 거를 거기에서 전염된 사람이 2주가 가고요. 2차 감염, N차 감염 간 사람이 또 2주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철저히 해도 4주는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예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된다.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팬데믹 교육과정에서 제안하는 거 1학기 때 한 달 정도가 저희가 빠졌잖아요. 2학기 또 한 달 정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거를 과감하게 그 학생들한테는 그 동영상 강의라든지 원격 교육을 실시하되 그거는 수업 일수에서 과감하게 빼줘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진도 나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형식적인 수업 일수 채웠다는 거 그것만 남게 돼요. 근데 과감하게 이걸 빼버리고 학생들의 발달을 채워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게 팬데믹 교육까지 하나고요. 그다음 등교 수업과 이제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서 쌍방향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2학기 때부터 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하면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쌍방향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1차적으로 선생님들이 감당 못 하시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 감당 못 합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쌍방향. 두 번째 현실적으로 학생들 그 혼자 있는 아이들은 괜찮은데요. 형제가 있는 아이들이 쌍방향으로 같이 해버리면은 최소한도 그 학생 수만큼 그 분리된 공간과 기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쌍방향에 가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두 사람이 한꺼번에 말해요. 아니면 선생님의 설명을 그를 막기 위해서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있다. 근데 6시간이라든지 4시간, 3시간을 이어폰을 끼고 있다. 아이들은 괜찮을지 몰라요. 저는 귀가 되게 아파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근데 그거를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라?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쌍방향으로 할 때 초등에서는 어떻게 쌍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초등에서는 그 학생들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 종례 20분 내지 30분만 1시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4학년하고 6학년 그 형제가 있습니다. 쌍방향을 동시에 진행한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학년 쌍방향으로 하는 횟수는 정말 20분 내지 30분을 하면 그 이상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쌍방향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한 차시 수업 시간은 저희가 초등학교는 40분이잖아요. 40분 하면 안 돼요. 20분 내지 30분 그 안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요. 학생들 학습지를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40분 나기 너무 힘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감하게 이제 수업 시수를 줄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수 제가 이제 이거는 예시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선생님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면 되겠는데요. 우선 창의적 체험학습동은 교육과정에서 수업 시간에서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당 2시간 정도 해당되는데요. 이게 덜 중요하기 때문에 빼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긴 한데 우선적으로 딴 데 녹여낼 수 있느냐 없느냐. 정보통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딴 데 녹여낼 수 있느냐 없느냐. 녹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딴 교과에 녹여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체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그 현재 있는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서 주당 2시간이라도 빼고요. 그래서 통합해가지고 주제 통합 형태로 해가지고 통합교과를 운영하면서 주당 수업 시수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15시간으로 딱 맞췄으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비상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제안 드리는 거는 그럼 3시간씩만 하는데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오전반, 오후반으로 해야 되죠.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한 학급에 이제 같은 수업을 2번 하는데요. 선생님이 6시간을 내리 마이크 쓰고서 이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힘든 일이에요. 여기서 교과 전담이 필요합니다. 교과 전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은 최소한도 하루에 2시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오전 오후반 해가지고 한 반에 2시간씩 해가지고 그거를 감당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과 전담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6시간씩 그냥 생으로 그냥 수업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물론 온라인 수업 전혀 하지 않는 형태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선생님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현행 교육 과정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행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팬데믹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제 거기서 그럼 현행 교육 과정 중에서 원칙, 세밀한 게 아니라 원칙을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봤더니 그냥 목표는 참고사항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초등 교육과정 목표는 그 교육과정 핵심 역량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핵심 역량이 지금 둘레 6가지론이 나왔는데 그거를 원칙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목표는 참고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 핵심 역량으로 지금 현재를 감안할 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교육과정 목표는 너무 저희 관념적인 형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 그러면 어떤 거를 핵심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해야 되느냐. 제가 제안드린 거는 이제 협력을 통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수업,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그러죠. 학급 어린이회라든지 학급 활동은 우선적으로 배치돼야 된다. 근데 학급 활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론 얘기하면서 말하기 수업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제에 관련된 글을 쓰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최대한 그런 사회라든지 도덕 과목과 관련된 쪽으로 지금 하는데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과 의논하면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그 어린이회 같은 경우 학생의 그 자치활동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이걸 어디에다 배치하면 좋을까. 학생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교육과정에 이제 반영돼야 된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에서는 노작 실습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된다. 노작 실습 중심의 수업을 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4학년 학생들한테 그 수 계산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원격 교육으로 해도 차이가 없었는데 학생들이 정말 못하는 게 있더래요. 각도기 사용해서 재는 거. 어른들 생각에는 각도기 사용해서 재는 게 뭐가 어려워. 한 번만 설명하면 다 할 수 있지.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상 구체물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사고력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물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전달하는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온라인 수업이 아닌 등교 수업에서는 구체물을 가지고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구체물이 어느 때보다 더 많아야 되고 노작 교육을 할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어느 때보다 물품이 더 많이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물품의 어마어마한 제공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그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져 가지고 원격 교육이 됐다. 원격 교육에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설명했고 그거를 실제로 하게끔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 종이접기라면 뭐 색종이라도 있어야 학종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만들게 하는 재료들을 그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제공해야 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근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읽기 3R이라고 해서 읽기 쓰기 세마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3R을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3R이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는 그 학생들 정서 발달 및 그다음에 그 정신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쓰기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초등학교에 들어올 때 그 실제로 이제 말로 하는 소리를 통해서 하는 거에서 이제 글로 하는 걸로 할 때 그 추상성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일기 쓰기라든지 생활문 쓰기를 통해서 할 때 글에 대해서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기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일기 쓰라고 하면은 나 아침에 뭐 했고 점심 때 뭐 하고 저녁 때 뭐 했다라고 쓰는데 이게 하나의 발달 과정이란 거죠. 추상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 3R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게 아니라 발달을 위한 그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말하기, 쓰기, 세마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능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합쳐야죠. 구체물과 3R이 결합된 형태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과 연결돼야 된다. 꽃을 관찰하게 되면 꽃을 관찰하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또 놀이와 상상하기 이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상상하기가 이제 뭐 창의성이라는 형태가 아니라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걸로 이게 발달하고 연결돼서 이게 유기적으로 등교 수업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됩니다. 네. 초등학교 걸 얘기를 하고요.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거의 마치겠습니다.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발달이 이수한 거를 기록하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이거를 왜 딱 꼬치꼬치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기록한다기보다는 발달의 측면. 그리고 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보통 생활기록부 쓸 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제안드리면요. 그 발달에 앞으로 더 발달을 해야 될 그 지금 개인의 결핍이 아니라 집단적인 발달에 결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라든지 자료에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발달 지향적인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고요.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린 거는 제안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서 이게 진짜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집에는 그 학생이 이제 있었던 풍경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요. 2학기 때 한 달 정도 학교 못 나오는 걸 가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내년 상반기 때도 이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제 통합하는 교과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건 참고로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팬데믹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그림을 정말 많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좀 그리기를 시작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조금 적극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 중인 분들도 댓글로 질의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 쉬는 시간 이후에 같이 나눌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말씀 중에 핵심 교육과정이 잘못 해석이 되면 주지 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초등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아이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은 어때야 되는지 그런 중심을 갖고 고민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중등 교육과정에 대해서 손지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런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하신 분이 20에서 25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제 한 20명 되신다고 보고 여기도 약간 그 정도 숫자인데 차라리 온라인 한 1000명 있으면 거기에 딱 맞춰서 하겠는데 지금 너무 비슷해서 여기 계신 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해야 될지 약간 헷갈리지만 일단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유튜브 채팅방에 마이크에 이거 뭐 씌워야 되지 않냐고 하신 분이 계셔서 그냥 혹시나 싶은 마음에 그냥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애들 이제 등교 수업을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이번에 오늘까지 3일 동안 중학생들은 시험을 봤거든요. 2, 3학년. 굉장히 많이 느슨해져 있어요, 지금. 이제 마스크 막 벗고 다니는 애들의 숫자도 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확 늘어나질 않으니까, 또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일일이 그걸 말하고 뭐 일일이 쫓아다니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의 전제는, 재확산 전망이라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등교를 주장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원격 수업으로 계속 주구장창 가자고 하기엔 발달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질 것 같다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이제 정부에서는 4월 중하순부터 교육개발원에서 나온 거 보면 이미 이제 원격 시스템으로 뭔가 상당히 공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발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교육적으로 좀 논쟁을 하고 교육과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지금 교사들이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 온라인이라는 것이 정말 지겨워요, 사실은. 애들도 학생회 애들 사업 어떻게 할래? 온라인으로 뭐 해요? 온라인으로 뭐 해요? 심지어 정교조 대대도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때운 건지 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온라인 만능 시대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이런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 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제 학교에서 이거는 어쩌다가 불시에 발생한 사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신종플루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하고 갔거든요. 맨날 열 재고 더 힘들었어요, 그때. 애들 학교 다 오고 아침 저녁으로 열 재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담임 선생님 특히. 근데 미세먼지 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자기 혼자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고 그냥 혼자 마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미친 영향이 꽤 커요. 학교에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야, 이제 하다 미세먼지까지 학교를 괴롭히는구나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 사생대 못 나갔다니까요. 5월 달에. 그래서 애들 데리고 학교 안에서 사생대회 했어요. 화면에 무슨 그림 띄워놓고 그거 보고 그리라고. 그 다음에 체육 선생님들 갑자기 수업을 어떻게 해요? 아침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교실에서 사생대회하고 그 다음에 체육 선생님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내에서 체육을 할 공간은 없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애들이 이제 뭐 싫어하는 애들, 뭐 아파트에서 누가 쳐다보고 왜 나와 있냐, 뭐 별 얘기가 다 있고 봉사활동 나갈 때도 미세먼지 이렇게 많은데 어딜 가냐고 학교 미쳤어요, 뇌가 없어 이러는 애가 있는가 하면 하여튼 이게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이런 현대사회의 여러 환경적인 문제들, 그래서 위험한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항상적으로 이런 그 교육 여건을 그런 때 당황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고육지책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그다음에 관계적인 여건을 갖추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된 시대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육이라는 활동이 최소한도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과 교육 과정의 틀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히 이제 물러갔다라고 해서 옛날로 팽으르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인원수는 안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그다음에 수업 시수는 이런 시기에는 얼마로 축소, 뭐 이런 식의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 굉장히 편하게 갈겨 썼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심각하지 않게 같이 얘기해보자 화두를 던지는 그런 의미고, 그다음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편하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 기말고사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1학기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없이 2학기 지금 막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학사일정 짜야 되니까. 1학기 때 워낙에 미뤄놓은 게 많아요. 2학기 때 하자, 2학기 때 하자, 다. 떼운 것도 많지만 미룬 것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지금 2학기 때 또 어떻게 이 학사일정을 운영할지. 지금 근데 선생님들이 한 달 전하고 달라지셨어요. 그때는 등교하겠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당연히 온라인 플러스 간헐적 등교. 이걸로 다 생각하고 계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당장 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애들하고 맨날 부대끼다가 이제 당장에 뭔가 갈등을 겪는 상황을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라도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을 돌파를 안 하면 저희가 이제 원격 수업 뭐 이런 틀에 계속 매몰이 될 수가 있다. 좀 지금 예민하게 생각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답답한 게 교육당국이 이제 지침이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가. 그 실시간 쌍방향만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더 잘해라. 뭐 이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선생님들이 힘들었죠. 1학기 때.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건 단일도 없어요. 학교에서 막 뭐라고 봉사 시간 이거 내신에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그때서야 조금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을 완벽하게 온라인이든 뭐든 문서상으로는 다 대체를 해버린 게 1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당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는 거 가지고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36쪽에 보시면 교육부 장관은 입에서 이런 정도 얘기 이제 나왔다. 대통령이 뭐 스마트, 뭐 그린, 뭐 뉴딜, 뭐 이런 얘기 나왔다 하는 건 기본 방향이 거기 잡혀 있고 일단은 가겠다는 얘기겠죠. 이게 우려되는 겁니다.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을 미래교육의 한 굉장한 줄기인 양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1학기 같은 체계를 당연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애들이 전면 등교했을 때 진정한 문제는 다 폭발을 할 거라는 게 문제죠. 그렇다고 애들이 뭐 20살 될 때까지 얘들 다 원격 수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봤는데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성적이 너무 안 떨어져서. 학원에서 굉장히 관리받은 거예요, 저희 지역 애들은. 근데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보면 알죠. 온라인 수업 때 지속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전과목을 안 하는 애들이 점점 미세하게 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한 반에 3분의 1 정도 가까이 돼요. 한 7명 고정된.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학년협의 할 때 얘기하면 나 걔 이름 다 부를 수 있어. 수행평가? 그래서 아무개 그러면 맞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학습을 안 한 애들 중에서 참여를 전혀 안 한 애들 중에서 일부는 집에서 막 볶아가지고 학원에서 관리해서 기말고사 성적이 나온 거고 게다가 문제를 엄청 쉽게 냈어요. 평상시라면 아마 그 100점이 150명 중에 100명 나올 수 있게 제가 문제를 냈거든요. 한 35명 정도 100점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바닥도 많아요. 중간층이 이제 무너졌다는 게. 근데 격차가 심해지면 저는 수학인데 수업이 너무 힘들어져요. 수준별을 너무 많이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수준별을 다 시키는 거예요. 격차 심각하다고 얘기하면 부진하지도 하라고 복가될 테지. 수준별 이동서 불가피한 거 아니냐고 또 복가될 테지.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요. 근데 이게 더 길어진다? 등교를 안 해 계속 이렇게 원격으로 막 되게 좋은 것이냐 한다? 나중에 교육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하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38조. 형식적 교육 과정이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심한데 그것의 극단을 아주 1학기 때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 입에서 이것도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봉사활동 무슨 뭐 같이 하는 거.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기본학습 책임지도제? 그것도 이 와중에 하고 자유학기제 무슨 진로 강사 불러다가 뭐 하는 것도 이 와중에 하고 동아리도 온라인에서 하고 학급 임원 선거도 온라인에서 하고 별걸 다 해서 학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생활기록부의 빈칸이 다 채워지게끔 1학기가 운영이 된 거예요. 하지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또 선생님들은 열심히 했죠. 영상 만드느라고 막 그 정말 피눈물 나게 막 찍고 올리고 막 편집하고 애들 일일이 그 눈 빠지게 피드백 해주고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받아들인 학생들이 다 막 아예 안 해버린 학생들이 막 점점 늘어나는. 하는 애들은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학원 가서 열심히 문제 풀이하고 그래서 또 점수 엄청 높게 나오고 완전히 양극화의 그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미. 근데 또 2학기 때 이렇게 된다? 또 내년에 또 이런다? 그러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발달 위기의 증폭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본 게임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그 이후다. 그렇다면 지금 2학기 때 정부에서 하려는 것처럼 냅둘 거냐. 그래도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요구를 해야 되고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팬데믹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외국도 고심이 많더라고요. 한국 교육 개방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거기에 해외 그 교육 동향은 쏠쏠한 정보들이 있어요. 거기도 고민이에요. 인원수 줄이기. 그다음에 필수 인원만 학교에 오게 하기. 그다음에 하여튼 접촉을 줄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에요. 39쪽을 보시면 되는데 저희랑 생각 똑같아요. 근데 대체로의 기준이 한 수업당 15명. 근데 15명 정도여야지 교실에서 그나마 거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상 5명씩, 6명씩 5줄 깔려 있는데 2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애들이 이제 마스크 쓴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나라, 뭐 캐나다, 에드먼턴 이런 데는 뭐 주별로 하니까 교육과정 감축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만. 그러니까 학기를 좀 나누어서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숫자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감축하자. 이게 당연히 뒤따라 나오는 이제 교육과정, 팬데믹 교육과정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진보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성과 안정성을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갑자기 휴교됐다가 갑자기 온라인 됐다가 갑자기 등교했다가 이렇게 되고 시험은 안정적으로 보려고 그 등교를 막 시키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만이 지금 온라인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한 거예요. 평가만이 오프라인으로 한 거고 딴 거는 싹 다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인 거잖아요. 시험 공정성 뭐 어쩌고 시비가 붙으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학기 그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예 학교를 올 수 없을 정도의 미국 정도의 그 감염 정도면 오면 안 되고요. 생활 방역 상태에서 등교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은 하다라고 할 때 학습 집단 규모, 축소는 기본이다. 근데 이게 한국의 학교들이 편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42쪽을 보시면 우리나라 학교 되게 좋아진 줄 알았어요. 다 20명대래 가지고 평균이. 근데 이게 특수학급이 포함된 것 같아요. 저희 학교도 지금 27, 8이거든요. 1학년, 2학년은 29, 30이에요. 한 반에. 그 다음에 3학년 25, 26인데 그 통계 이런 사이트에 잡히는 거는 22, 셋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특수학급 둘 플러스해서 나눗셈을 하고 이런 식이어서 이거보다는 보통 더 많고 더 큰 문제는 학교 간에 그 편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 300명 정도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학급당 인원수 줄이는 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한 것이 2부제 수업인 거예요. 근데 2부제도 학년별로 할지 뭘지. 근데 15명 기준을 지키려면 한 반 인원을 반으로 쪼개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수업 시수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중학생들은 20시간 정도 이내. 그래서 오전 수업 4시간, 4시간 하고 저는 수학인데 지금 주당 4시간이거든요. 저는 2시간에 줄여서 할 수 있다고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문제를 그동안 너무 많이 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념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충분히 과도하게 변별력, 난이도 이런 거 따지지 않으면 교육과정의 기본 요소들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기말고사 직전에 한 활동이 뭐냐면 등교 수업 때 핀란드 교육과정 수학교과서가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곱근하고 이차함수 시험 범위 거를 딱 A4 4장짜리로 4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미니북 만들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간 반 애들 100명 중에 그동안 한 반에 한 7명 정도 숙제를 안 해요. 온라인 때. 근데 딱 4명 빼고 다 만들었어요. 즉 선생님이 앞에서 보고 이렇게 해주면 걔들도 할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돌아오면 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말해주는 게 뭔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이려면 교육과 내용에 재구성 불가피하다.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덜어내면 돼요. 교과서에 있는 단원 평가니 뭐니 이거 쓸데없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안 하면 돼요. 예제하고 애들한테 필수적인 거 그때 하면 충분히 3분의 2에서 2분의 1로까지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학교 내에서 해야 되고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런 감축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입장을 안 밝히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모든 부서의 일들이 계속 꾸역꾸역 하는 척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에서 안 해도 좋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는 일 안 하려고 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 저도 그래서 억지로 몇 가지 일들을 한 거예요. 이 와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이 다 안 없어진 거죠.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서 내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밥 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은 해야 된다. 오전 수업하고 보니까 1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애들 한 3분의 1 정도 났을 땐. 줄 서고 뭐 열두 재고 막 다 했는데도 한 30분이면 먹더라고요. 가는 데까지 식당 싹 다. 그다음에 오는 애들은 아침에 좀 일찍 와서 같이 먹고 오후 수업하고 그래서 불가능할 것은 없다.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이 정도 못하랴. 근데 선생님들이 2부제 싫어하시더라고. 하루에 2번을 뭐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5명 정도의 인원으로 다른 잡무 없이 이 수업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강도가 그리 세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구성 주체와 단위는 나라에서 이런 방침을 정한다면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주체가 돼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 팬데믹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는 식으로 하고요. 평가 생기부 기록, 그다음에 온라인 학습 지원 아까 나온 얘기들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폐쇄 시는 2주간은 처음에 선생님들도 학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외에 원격 학습 지원. 근데 원격 학습 지원 시기를 수업 일수를 인정하냐 마냐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런 강제 수단이 없으면 또 더 참여를 안 할 거란 불안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건 같이 얘기해가면 될 일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코로나19 이 사태를 이렇게 그냥 굉장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육체제에서 첫 번째 입시 체제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건 이미 다 서로 말만 안 하고 있지 다 느꼈다. 해내야 될 때가 됐다. 그다음에 사회적 돌봄 문제도 되게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 토론의 주체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당연히 돌봄의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건 다 있었던 과제들인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실질의 문제로 삼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도 엄청 줄 거다. 앞으로 이미 줄고 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안전교육,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선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교육이 이런 사태에 당황하지 않고 뭔가 안정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이 기회에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세 분이 발제를 해주셨고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조금 현장에서 가능할까 하는 문제 의식도 생기실 법한 내용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오전 오후에 분반을 해서 나의 반을 2분의 1반, 2분의 1반으로 해서 같은 내용을 2번 가르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또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교육과정 부분이 실은 국가교육과정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법제화 안에서는 그 공간이 열려 있지 않지만 학교의 주제별 혹은 학년별 혹은 과목별 협의회 속에서 그런 걸 좀 정해보면 어떠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세 분이 발제하실 내용 중에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응답 받고 잠깐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 먼저 전체적으로 진행을 다 끝낸 후에 질의응답 포함해서 토론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고 계속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 50분에 뵙겠습니다.